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온체인 KYC라는 말, 솔직히 너무 낯설고 어렵게 들리지 않나요? 이 단어를 처음 들으면 복잡한 기술 이야기 같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거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 항상 신분증을 내밀고 확인을 받잖아요. 그 과정을 KYC, 그러니까 고객 신원 확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이 KYC라는 게 따로 운영되는 시스템, 쉽게 말해 은행 창구 같은 별도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도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왔어요. 파이 앱에서 신분증을 올리고 그걸 코어팀 서버가 확인해주는 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 23 프로토콜에서는 이 과정을 완전히 다르게 바꿨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창구가 아니라 블록체인 자체 안에 KYC 기능을 내장시킨 겁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예전에는 각 은행마다 따로따로 고객 정보를 관리했다면 이제는 전국 모든 은행이 공동으로 쓰는 하나의 장부에 신원 확인 절차를 함께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기술이 바뀐 게 아니라 앞으로 파이코인이 전 세계 금융 질서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려면 사용자 신원을 투명하게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보안을 지키는 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게 하나 생깁니다. 오프체인에서 하던 KYC와 온체인 KYC, 그 차이는 도대체 뭘까? 차이를 이해하려면 은행 창구와 마을회관의 장부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쓰던 오프체인 KYC는 마치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직접 서류를 받아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내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면 그게 은행 컴퓨터 안에서만 처리되고 저장되는 거죠. 즉,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양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KYC 승인까지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온체인 KYC는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블록체인의 신원 확인 절차 자체를 내장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검증을 맡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자면 기존에는 몇 개의 창구만 열려 있어서 1900만 명이 줄을 서야 했다면 이제는 마을회관 곳곳에 여러 장부가 놓여 있어 동시에 기록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에 남는 건 내 개인정보 자체가 아니라 결과라는 겁니다. 마치 이 사람 신원 확인 끝났다 라는 도장 하나만 장부에 남는 방식이에요. 실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민감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시나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대기와 불편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속도, 선택권, 안전성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사용자가 원하는 KYC 제공자를 직접 고를 수도 있어요. 파이 기본 시스템을 쓰든 믿을 만한 제3자 기관을 선택하든 결과는 모두 동일하게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내 개인정보가 온체인에 기록된다면 혹시 다 노출되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에 올라간다? 그럼 전 세계에 다 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이의 온체인 KYC는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최소 공개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꼭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고 그 결과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실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은 신원 확인을 통과했음이라는 표시만 남는 거죠. 비유를 들어볼게요. 마을 입구에 커다란 게시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김철수 확인 완료라는 도장만 찍히는 겁니다. 김철수의 집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같은 건 적혀있지 않아요.
누가 봐도 신원 확인이 끝났다는 사실만 알 수 있고 실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는 겁니다. 이 방식 덕분에 두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첫째, 보안이 강화됩니다. 해킹을 당해도 도장만 노출될 뿐 실제 개인정보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둘째, 신뢰가 생깁니다. 블록체인 안에서 누구나 검증이 끝난 계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거래할 때 불안감이 줄어드는 거죠. 즉, 온체인 KYC는 개인정보를 모두 까발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를 지키면서도 검증된 사용자라는 증표만 공유하는 안전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속도를 높이는 이 시스템이 우리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체감 변화를 가져올까요?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바로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KYC 신청을 하고 나면 답변이 오기까지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걸린 경우가 많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신청이 중앙 서버에 몰려서 일일이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수천 명이 한 은행 창구 앞에 줄을 선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온체인 KYC가 도입되면 여러 기관과 커뮤니티 검증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가 하나가 아니라 마을 전체에 수백 개가 생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는 몇 주에서 며칠로 단축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편리함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KYC 방식을 선택할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에서 제공하는 기본 KYC를 쓰든 혹은 믿을 수 있는 제3자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든 모두 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상황에 맞춰 더 편리한 방법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확장성입니다. 지금까지는 1900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들이 긴 줄을 서야 했는데 이제는 동시에 대규모로 검증이 가능하니 앞으로 더 많은 신규 사용자도 원활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 즉 속도와 편리함, 그리고 확장성은 결국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단순히 편해지는 차원을 넘어 왜 거래소 상장과 직결되는 걸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왜 온체인 KYC가 거래소 상장과 직접 연결될까요? 거래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코인을 상장할 때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첫째, 사용자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둘째, 자금 세탁 방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셋째, 규제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는 거래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이자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파이는 이제 이 조건들을 블록체인 자체에 내장시켰습니다. 즉, 거래소가 따로 신원 확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용자가 파이 블록체인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검증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파이를 상장시키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도 파이는 규제 표준에 맞게 운영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죠. 결국 이 변화는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파이 생태계가 제도권 금융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탈중앙화를 외치는 블록체인 철학과 규제 준수라는 현실 사이에서 파이는 어떤 균형을 잡으려는 걸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본래 탈중앙화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도 혼자서 권한을 독점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운영하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각 나라의 금융당국은 자금 세탁을 막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늘 부딪히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규제를 따라야 하는가?
파이 네트워크는 이 질문에 독특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온체인 KYC라는 해법을 통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는 겁니다. 신원 확인은 블록체인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규제를 충족하지만 그 과정은 분산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코어 팀만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과 커뮤니티 구성원들도 함께 검증 권한을 나눠 가지는 구조예요. 이건 마치 국가가 요구하는 법적 절차는 따르되 그 절차를 하나의 기관이 독점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정하게 나눠서 맞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파이는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블록체인의 정신인 탈중앙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거죠. 이 균형은 단순한 기술적 묘수가 아니라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규제와 자유는 양립할 수 있다. 파이는 지금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균형 위에서 앞으로 파이 생태계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앞으로 파이 생태계에서 일어날 변화는 단순히 기술 업그레이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온체인 KYC 덕분에 파이가 더 이상 실험 단계의 암호화폐로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규제를 충족하고 거래소 상장 요건을 갖추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니 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KYC 인증이 빨라지고 선택지가 넓어지고 거래할 때 불안감이 줄어들겠죠? 내 계정이 정말 안전하게 검증된 상태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파이를 쓰는 경험 자체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더 큰 그림이 펼쳐집니다. 규제에 맞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글로벌 거래소 상장은 점점 더 현실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커지고 파이 생태계 안팎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겠죠. 결국 파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우리 같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단순히 채굴해서 모아두는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하게 쓰이고 전 세계 제도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온체인 KYC 내재화.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은 한 가지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파이는 이제 미래 금융시장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